사람은 발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신의 발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더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맛에 푹 빠져서 한국에서 15년째 살고 있고요. 특히 막걸리, 약주, 정주, 한국 전통주를 좋아해서 술도 만들고 깊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전통주를 접한 지 벌써 10년이나 넘었네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요. 저도 술을 빚고 음식을 먹으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의 맛에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바로 타임, 시간이에요. 맛의 베이스가 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어느 하나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모든 맛은 우리 인간과 함께 자연이 만들어냅니다. 자연은 시간이라는 재료를 요리하는 특별한 셰프를 통해 맛을 있게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셰프가 있다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으로 맛을 만들어내는 셰프를 찾아 떠나가 볼까요? 더스틴이 뭔가 만드는데요. 우선 엿기름을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찹쌀가루와 숙성된 메주가루를 넣고 조청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새빨간 고춧가루까지 더하는 걸 보니 고추장을 담는군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고추장은 6개월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제맛을 내거든요. 우린 이것을 발효라 하죠. 시간은 장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고추장 속의 미생물들은 찹쌀가루의 전분과 조청을 먹이 삼아 발효에 필요한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작지만 훌륭한 요리사들이네요. 알고 보면 부패와 발효는 같습니다. 부패와 발효 모두 미생물들이 분해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패 역시 미생물들의 요리 시간입니다. 발효와 마찬가지죠. 미생물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먹고 분해해서 이제 배출을 합니다.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배출을 한 그 결과물이 사람한테 유리할 때는 우리가 그걸 이제 발효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람한테 불리할 때는 부패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람 기준으로 사람한테 유리하면은 발효, 불리하면은 부패. 그래서 미생물은 식품으로 보면은 요리사이고 자연 생태계로 보면은 지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부패라고 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연에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순환입니다. 부패되어 없어지는 순간도 또 다른 생명의 고리를 연결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흙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생명들이 부패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겪은 흙 한 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더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구의 생명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흙이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도 하잖아요. 1g 정도 되는 이 흙 안에는 수천만 마리에서 수억 마리까지의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줌의 흙 안엔 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효모라는 균까지도 말이죠. 인류는 오래전부터 효모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 많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빵입니다. 효모는 반죽을 부풀려 식감을 좋게 하고 빵의 풍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모가 들어간 빵은 자연의 축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효모가 들어간 빵을 먹은 걸까요? (4000년) 전의 이집트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보면 당시 생활상을 잘 알 수 있죠. 벽화 곳곳에 빵이 보이는데요. 이집트인들도 빵을 주식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발효빵을 먹지는 않았지만 자연 곳곳에 숨어있는 효모들이 빵 반죽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모와 같은 천연의 미생물들이 밀가루 반죽에 섞여 우연히 만들어진 게 바로 천연 발효종의 시초라고 해요. 제빵 기술이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인류가 개발한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그 기술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밀가루와 물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발효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효종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죽의 일부를 떼어놨다가 다음 그 반죽 만들 때 그 반죽을 소위 씨 반죽으로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왔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이 왜 부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저 신의 선물 정도로 여겼을 텐데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불과 160년 전. 빵을 부풀리는 것의 정체가 바로 이 작은 미생물이었던 거죠. 효모와 같은 미생물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도 말이죠. 빵은 밀가루와 물, 약간의 소금, 그리고 효모가 있어야 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죽 속의 효모는 밀가루의 전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빵을 부풀립니다. 효모가 없으면 빵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빵은 효모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만듭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업용 제빵 효모인데요. 다루기가 쉽고 빵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빵의 건강함보다는 빵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됐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일본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이타루 씨가 운영하는 작은 빵집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3일 정도만 문을 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손님들은 먼 거리를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지요. 鳥取県の米子市っていうここからどのぐらいかかる2時間半ぐらいですかね。やっぱり食感もあれだし、やっぱり自然のものなので普通のドライイーストとは違って 사람들이 굳이 이곳까지 와서 빵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통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해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일주일간 보관하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반죽에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어딘가 좀 익숙한데요. 아,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빵을 만들던 그 방식이네요. 천연 발효종은 자연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반죽의 발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연 발효종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그 풍미 때문입니다. 이타루 씨네 역시 만들어진 발효종에서 일부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씨반죽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연 발효종은 매번 잘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진 반죽을 두고 떼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천연 발효종에는 효모 외에도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들이 들어있습니다. 상업용 제빵 효모보다 발효 시간이 길어 밀가루 반죽에 있는 불용성 단백질을 적게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많은 것이죠.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효모균의 종류만 무려 15만 종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간이 알아낸 건 겨우 1,500종 정도입니다. 100분의 1인 셈이죠. 극히 일부분입니다. 효모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생물은 얼마나 될까요?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생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 많은 미생물을 찾아야 합니다. 유엔에선 지구상 모든 생물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찾은 미생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었죠. 해당 국가의 허락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나눠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찾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장과 우리 술을 담그는 미생물들을 해외에 의존한다면 우리 고유의 맛을 잃을 수도 있죠. 참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미생물을 찾아 체계화하고 과학화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 이 곰팡이는 장을 만들기도 하고 술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효소 산업에 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곰팡이가 이미 2006년도에 일본에서 경제 유발 효과가 40조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곰팡이를 나라 곰팡이, 예를 들어서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인 것처럼 이 곰팡이가 일본 나라의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국균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미생물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빵을 만드는 효모만 봤을 때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효 음식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다양한 효모, 유산균 등등의 제재를 수입하는 비용이 7천만 불에 달합니다. 850억 정도가 되는 돈이고요. 그 기술이 해외에 의존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공급을 끊거나 그 어떤 공급하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핵심이 되는 종균이나 이러한 유산균을 자체적으로 원료화하고 소재화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지만이 이제 이러한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산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입산 미생물에 점령당한 우리 미생물 시장에서 우리 고유의 미생물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모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더스틴은 알고 있죠? 토종 효모의 비밀은 이 막걸리에 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룩 장난 아니다. 전통주 소믈리에인 더스틴이 만드는 막걸리는 왠지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손으로 눌러 잘 짜야 돼요. 제대로네요. 그런데 더스틴, 토종 효모의 비밀은 언제 알려줄 거예요? 바로 이 막걸리를 만드는 누룩에서 한국 고유의 토종 효모를 찾아냈습니다. 이 효모는 술을 빚을 때도 꼭 필요하지만 빵을 만들 때도 꼭 필요합니다. 한국 전통 누룩에서 서양의 대표 음식인 빵을 만들기에 적합한 미생물을 찾아낸 것이죠. 전통 누룩에서 이미 알려진 미생물 외에 제빵에 적합한 미생물을 찾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종 효모 찾는데 11년이 걸렸거든요. 11년 동안. 11년 동안에 투입된 그 인원들 시간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특성을 가진 미생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어렵고요. 그렇게 찾은 미생물이 실제 그 발효식품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상업용 제빵 효모가 아닌 누룩에서 어렵게 찾은 우리 토종 미생물로 빵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바로 100년 전 방식으로 빵을 굽는다는데요. 잘 피워진 숯불에 시루를 엎습니다. 그 위에 빵 반죽을 올리고요. 그리고 주둥이가 넓은 항아리를 덮어 간이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던 방식입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1853년) 우리는 한국을 찾은 프랑스 신부를 통해 빵을 알게 됐습니다. 제빵용 효모가 없었던 그땐 막걸리를 사용해 반죽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반죽을 그들이 생각해낸 방식으로 구웠습니다. 모양이 마치 소의 고황 같다 해서 우랑떡이라 불렸죠. 이것이 한국 최초의 빵입니다. 더스틴의 빵도 알맞게 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빵에는 토종 효모 외에 한국 전통 음식에서 찾은 특별한 미생물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존재하는 환경이 다른 어떤 이제 동물성 발효, 유에 들어가는 환경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요. 염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고추나 마늘이나 향신료에 의해서 균이 서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거기서 서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존율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러한 어떤 척박한 데서 생존율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체 내 어떤 면역력이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장내에는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 유해 세균들을 사멸시키거나 또 살아있는 생균을 먹었을 때 장내까지 살아서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사균화되는 과정에서 유해 세균의 세포백하고 결합을 해서 체외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들을 조절하는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서 우리 고유의 유산균을 찾았습니다. 누룩에서 찾은 효모와 김치와 누룩에서 찾은 유산균으로 우리만의 발효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사워도우와 프랑스의 르방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발효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연 발효종에서 갖는 불확실성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고유의 발효종을 자원화한 것입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올리는 하나의 그 기술이지, 모든 제품이 획일화돼서 단일 스펙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발효 산업에서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 그 발효 산업의 그 기준을 높이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스틴이 만든 빵은 한국 고유의 셰프, 토종 미생물들이 시간을 들여 만든 빵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생물로,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발효종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을 들여 발효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요리사들. 앞으로도 늘 우리 곁에서 더 많은 자연의 맛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 전통식품의 주요 요리사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인데 예전에는 그 미생물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미생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생물 시장은 커지고요. 향후의 진행 방향은 마치 우리의 그 전통 장이나 전통 술처럼 다양한 미생물들이 협력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가 돼야 되고 시장도 아마 그렇게 커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관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바라기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시간을 담는 작은 셰프가 만든 한국의 김치가 바로 한국인의 자부심 아닐까요? 한국의 자부심에서 잦은 토종 미생물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면 어떨까요? I got a smile taking over my face, feeling the sunshine all over the place. If it's for real, you gon' feel it in your soul. If it's for real, you gon' feel it in your bones. This is for real. Bang, bang, bang. I'ma make you move. Hey, hey, this is for